안녕하세요, 타임포럼 틱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라롱입니다. 어떤 제품을 리뷰하기로 했죠? 오늘은 불가리의 향수, 불가리의 과거의 영광이었던 알루미늄 워치를 가져왔습니다. 불가리의 향수라고 해서 진짜 칙칙 향수인 줄 알았어요. 이 시계를 딱 보자마자 저는 그 압구정 로데오 사거리에 맥도날드가 있던 시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파파이스랑. 다 기억 안 나요. 저는 안 나시나요? 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차고 다니던 시계가 바로 불가리 알루미늄 워치. 제가 차고 다녔다라기보다는 제 주변에 그 시계를 착용하신 분들이 꽤 계셨죠. 아이코닉한 이 불가리의 브레이슬릿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조금 계셨어요. 오렌지족이면서 당시 유행하던 불가리의 시계를 차고 다니던 사람들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데? 연식 오래됐네요. 알루미늄 워치가 부활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제품은 까르네이고 무상으로 대여해 왔기 때문에 박스가 또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박스가 올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알루미늄 박스 아닐까요? 알루미늄과 시계 소재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알루미늄이라고 하면 시계에서 자주 사용되던 소재는 아니지 않나요? 흔하진 않았지만 가끔씩 사용되는 소재였던 거는 사실이에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제 가끔씩 알루미늄으로 된 시계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아무래도 불가리가 원조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 케이스의 소재를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것이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조금 고급 소재라고 하면 골드, 더 고급이라고 하면 플래티넘, 그리고 뭐 티타늄도 있고 요즘에는 세라믹도 이제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이 그 대열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한때는 정말 많았는데, 그죠? 네. 다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불가리가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1992년에 내놨던 불가리의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시계 케이스가 무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시스루백에 기계식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 블랙 플라스틱으로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카본 골드라고 해서 카본 케이스를 남달리 일찍 사용했는데 그냥 카본 케이스만 사용한 게 아니고 크라운과 푸시 버튼 골드를 사용을 해서 저 기억나요. 네, 알루미늄 워치도 1998년에 발표를 하고 98년도에 처음 알루미늄 워치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IMF 때.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요. 정말 예전과 똑같은데요. 디테일을 보시면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소재인 알루미늄 합금은 부식성이 더 향상돼요. 부식성이 향상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미안해요. 내 부식성이 향상되어 환경에 강한 알루미늄 합금. 다이얼도 조금 달라졌어요. 크로노그래프의 폰트라든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달라진 점이 많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눈가가 촉촉해질 만큼 옛날 생각이 많이 나도록 고증을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에게는 향수, 그리고 저처럼 젊은 사람에게는 그 불가리의 헤리티지를 다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의도인 것 같죠? 이 알루미늄 워치가 나오면서 단순히 그 알루미늄 소재만 사용한 게 아니고 알루미늄과 러버를 사용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알루미늄과 러버를 사용했는데 또 다른 소재가 더해졌죠. 정답! 티타늄!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소재가 크라운, 푸시버튼, 그리고 케이스백에 사용이 되면서 소재의 다양함을 믹스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모델이 바로 이 알루미늄 워치인 것 같아요. 특히 케이스는 살짝 무광의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러버는 검정색, 알루미늄은 밝은색, 다이얼은 라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있고요. 인덱스와 핸즈 그리고 서브 다이얼은 검정색으로 색 대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케이스백은 검정색 DLC 코팅된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이 시계를 착용했을 때 전혀 문제없이 착용할 수가 있는 시계입니다. 베젤 부분을 보시면 러버 소재가 주는 매트한 느낌의 그 불가리가 굉장히 볼드하게 각인되어 있는 게 또 알루미늄 워치의 특징이잖아요. 시계 케이스는 40mm로 적당한 사이즈이고요. 스포츠워치답게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측면 라인을 좀 보시면 베젤과 러그에 맞물리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요 베젤 부분과 요 알루미늄 케이스 부분이 굉장히 각이 잘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네요. 일반적인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러그가 베젤의 영역을 약간 침범하고 있잖아요. 측면에서 보면 힌지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게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버 스트랩은 첫 번째 칸에 불가리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에 블럭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불가리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뭐 알루미늄 워치뿐만 아니라 디아고노 같은 남성용 스포츠 라인에서 사용하던 방식의 스트랩을 그대로 재현을 했고, 스트랩 디자인이 시계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재현했던 게 굉장히 좋은 판단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3시 방향에 영구 초침, 9시 방향에는 크로노그래프 분침, 6시 방향에는 크로노그래프 시침이 들어가 있는 배열입니다.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류 다운 크라운은 아니에요. 스크류 다운 크라운은 아니고 제로 포지션에서 와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1로 크라운을 한 단 뽑으면 크라운을 아래로 내리면서 날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타임 세팅 포지션은 이 포지션으로 크라운을 마찬가지로 아래로 돌리면서 시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크라운을 조작을 할 수 있고요. 크라운의 사이즈도 처음에는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지만 실제로 조작을 했을 때 저처럼 손가락이 조금 굵은 분도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느낌입니다. 2시 방향의 크로노그래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빨간 팁에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이동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탑과 리셋. 쓴 버튼 누르는 맛이 있네요. 캠 방식의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세게 눌러줘야 되는 그런 조작감이 있습니다. 자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칼리버 B130이고 알루미늄 워치가 과거에는 그 쿼츠도 있었고 메카 쿼츠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두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오늘 입고 온 녹색 자켓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오늘 옷 자랑하려고 그런 새 옷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옷이 주름이 없더라고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시계 지름은 정확하게 40mm,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두께는 11mm, 러그 투 러그 사이즈는 49.5mm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쭉 리뷰해왔던 시계들보다 훨씬 가벼울 거란 말이죠. 얼마 예상하시나요? 90g. 저는 55g. 55g이면 꽤 가벼운 건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데? 100에 가까워요. 90, 한 3g 정도. 네, 러버도 들어가고 티타늄도 들어가 있으니까 더 가벼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러버가 좀 무거워요 생각보다. 강성을 고려한 러버다 보니까 가볍진 않더라고요. 이제 제 손목에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전직 오렌지족께서 감회가 새롭다고 하십니다. 나 너무 마음에 들어. 티통님이 산다고 합니다. 저 갖고 가고 싶어요. 아니 그냥 사세요 제발.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지금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그냥 주문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클릭 결제. 근데 진짜 제 손목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제 손목에서 잘 어울린다는 얘기하기 되게 민망한데 오늘 옷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불가리 보고 계시죠? 40mm보다 사이즈가 더 커지면 오히려 이렇게 꺾이는 브레이슬릿의 느낌을 이만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브레이슬릿까지 고려해서 완벽하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버클 또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겠죠? 네, 굉장히 볼륨 있는 버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가동식 러그이기 때문에 그냥 러그 부분부터 브레이슬릿이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확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이 가늘거나 두껍거나 상관없이 다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데이트 시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그레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크로노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인덱스와 핸즈는 검정색으로 색 대비가 이루어져 있고요. 블랙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은 블랙이고 인덱스는 흰색, 핸즈는 마찬가지로 검정색이긴 하지만 야광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시인성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초침이 굉장히 귀여워요. 크로노그래프 초침과는 좀 다르게 끝에 빨간색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 게 데이트 모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레이 쪽이 더 대비가 뚜렷해서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저는 크로노그래프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어차피 세 개 다 살 거잖아요. 세 개 다 사고 싶어요. 클릭 결제. 한도 조금 빼. 1998년에 불가리가 시도했던 알루미늄을 베이스로 러버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해서 소재에 이제 믹스 앤 매치라는 시도가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발매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일단 받고요. 알루미늄이 가진 특성이 나타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내가 예전에 이 시계를 왜 안 샀지? 그때 당시 사실 저는 불가리라고 하면 주얼리 브랜드의 시계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사야지 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오늘 착용을 해보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500만 원대 초반, 300만 원대 중후반. 중후반도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대인데 1998년과 비교하면 시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불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잠깐 들었었거든요. 시계 시장을 잠식하겠다. 이 가격대도 가져가겠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불가리가 집중했던 모델이 옥토 피니시모잖아요. 옥토 피니시모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그거보다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알루미늄 워치로 공격적인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 가을 이후부터는 이 시계가 자주 보일 것 같아요. 압구정동에서. 네. 오렌지족 형들이 사회적으로 다 성장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씩만 사주셔도. 그분들의 아들들. 아빠가 어릴 때 이 시계를 찾는데 너도 차려보나. 아빠는 피니시모, 아들은 불가리. 네, 역시 뭐 좀 다르군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불가리 알루미늄 워치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